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뭐 밖에 나가봐, 이런 활동을 해봐, 여러 가지 권유보다는 그렇구나, 그랬구나, 밥은 먹었니? 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오디오 포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증일 때 제일 듣고 싶었던 말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한 3단계에 따라서 듣고 싶었던 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우선 1단계, 우울증이 시작되려고 하는 상태. 그때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뭐 그렇게 꺼려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황 토크도 가능했었고, 친구가 포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그거는 네가 좀 과민한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도 뭐든지 다 객관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타격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의 어려움도 들어줄 수 있고, 나름의 정상적인 상태였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면서 힘든 얘기도 하지만 친구랑 있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웃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단계, 우울증 진입 단계, 우울증 부정기. 요즘에 입덕 부정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울증 부정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 진입과 중증 혹은 고비가 같은 상태가 아니지 싶은데요. 이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힘든다고 생각했어요. 왜 남자분들 군대 있잖아요. 내가 간 군대가 제일 힘들다. 내가 겪은 일이 제일 힘들다. 나의 지금 처해져 있는 교우관계 혹은 가족관계, 금전적인 문제, 학업 문제, 연애 문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불행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힘들다. 상태. 이때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벅차서 남의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친구가 나보다 더 간절하거나 더 힘든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주 힘들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받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었어요.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어봤는데 너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 너 진짜 정말 힘들겠다. 우울증이 안 걸리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너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 너 진짜 힘들겠다. 그때는 나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 상태에서는 총 2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너 정말 내가 들어보니 너의 상황과 배경을 들었을 때 지금 너가 정말 안 좋은 처지에 있다. 그래서 힘든 게 당연하다 라는 인정을 좀 받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2번째인데요. 그래서 너 정말 힘들겠다 라는 공감을 듣고 싶었었어요. 네가 제일 힘들어. 너 정말 힘들겠다 라는 동의. 이 동의 말고는 딱히 듣고 싶었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3단계, 우울증 치료 시작 단계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2단계에 가면서부터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회사도 아예 못 나가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정신과도 제 발로 찾아가게 되고, 내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인정하게 됐을 때 이 3단계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때는 처음으로 나보다 더 힘든 케이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1, 2단계까지만 해도 나 힘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힘들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나도 진짜 너무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힘들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스펙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형외과인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정확하게 찍어봐서 뼈가 몇 센치나 부서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위 내시경을 하게 되면 어디에 정확한 상처 부위 그리고 정도를 다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신과는 이렇게 과학적인 걸로 계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정신과 테스트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항들을 보면 수치로 하는 건 없어요. 나는 초조하다, 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지금 나의 감정에 대한 점수는 매길 수 있어도 내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눈앞에 처해 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3단계에서는 듣고 싶었던 거는, 나보다 훨씬 심한 상태에 있는데도 결국은 치료됐다라는 사람의 사례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불안이 되게 심한 상태였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집 밖을 아예 못 나갔었고, 집 안에 있는데도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초조해서 집에서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거실을 계속 뱅글뱅글 돌았었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불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를 안 나가고 휴직 시작된 상태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는데 되게 불안했단 말이죠. 실체가 없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스트레스였던 거는 업무적인 스트레스였고, 회사를 나가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방지를 했지만,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나의 감정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었어요. 큰 스트레스 요인을 당장 처리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회사 스트레스가 제일 큰데 회사 제도상 휴직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족의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족과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힘들 수 있고, 그럴 때는 만약에 회사가 스트레스면은 최대한 회사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어떻게든 그 가족과 접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에서는 평소에 받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나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2단계, 3단계가 되면은 무기력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 무기력증이라는 게, 이때까지 내가 정말 재밌어 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내가 정말 친구를 만나는 게 좋아했는데 그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냥 내 존재가 너무 짐스럽고, 내 존재 때문에 친구가 힘들 것 같고, 이런 내 얘기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싫어지는 게 정말 많고 옛날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병원을 가야 합니다. 제가 계속 병원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환자인데, 제가 나왔던 제일 큰 계기가 병원을 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3단계로 가게 되면 내 생각이 나의 뜻대로 잘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날 쫓아오지 않는데 내가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진 않는데 이거를 그만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당최되지가 않고, 약간 이 우울증과 불안이라는 병이 나랑 동일시되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랑 평생을 갈 거고 떼낼 수 없고, 이 병 자체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걸 마치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느껴지고, 그냥 세상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 병을 끝낼 수 없을 것 같고, 이 병을 끝내는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 말고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나으신 분들이 계시면 축하드려요. 저는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덕분에 나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 때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원래도 브이로그를 좋아하는 타입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브이로그를 왜 봤었냐면 불안해서 집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데 항상 회사에서 10시간 이상씩 일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TV라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얼만큼 불안했었냐면 TV를 못 봤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 놀라는 거예요. 드라마 안에서 차가 휙 지나갔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공황 발작이 시작되고 막 울어요. 근데 이 울음이 막 3, 4시간 되고 남편이 저녁 8시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울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TV 보는 것도 무섭고 별게 다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던 게 브이로그였어요. 브이로그는 되게 잔잔하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만들어 먹고 밥을 만들어 먹고 산책 갔다 오고 친구랑 시내에 나가서 이런저런 것들 구경하고 소소하게 자그마한 이벤트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자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많은 걸 하려고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책 읽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시기에 제가 도서관을 못 갔었어요. 몰랐는데 도서관처럼 이렇게 좀 넓게 확 트여져 있는 광장 같은 홀을 가게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되게 쿵쾅쿵쾅거리고 쿵쾅쿵쾅거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과호흡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쇼핑몰 같은 큰 건물에도 못 갔었고 집에 있는 책을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읽으면 만약에 포도가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쳐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갔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제가 집중력이 너무 낮아져서 주어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딘가를 뭐 방문을 열었다라는 거를 방금 전에 분명히 0.1초 전에 봤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고 뭐 그러면서 네, 상태가 안 좋았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도 결국은 나와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단계. 제가 4단계에 진입했다고 믿고 있는데요. 완전 회복 단계랄까요?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나는 또 우울증이 올 것이다. 왜냐면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감을 다른 사람보다 잘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저를 좀 프레임으로 씌웠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울증 걸렸었던 환자. 근데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우울증이 아예 걸리지 않은 채로 인생을 잘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남은 생에 우울증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정말 심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았던 과정을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나의 노력도 정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일단 이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나의 몫이고 그 힘든 거를 내가 해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지도 알고 내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낀 지 연속적으로 2주, 3주가 넘어갔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요. 그러면 빨리 나아요. 근데 이거를 늦게 가잖아요. 그럼 늦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루 이틀이다. 그러면은 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요.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지언정 나는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나는 낫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놀랍죠?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결국은 나으실 거고 결국은 저랑 웃으면서 포도님 저 병원에 갔어요. 포도님 저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요. 포도님 저 병원 다녀왔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를 시작해서 조금씩 결국은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답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그냥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을 수 있다고요.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에 빠져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많이 아팠어도 결국은 나을 수 있어요.
약물 치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약물 치료보다 내가 힘든 거를 알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두워지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를 끝낼 수 있어요. 끝내는 방법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힘이 드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힘드니까 약을 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나아요. 저는 그렇게 치료했어요. 병원을 찾는 방법은 지역 맘카페를 찾아보세요. 지역 맘카페에서 우울증 병원 추천, 우울증 정신과 이렇게 검색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로 추천해주는 병원 목록이 지역별로 있을 거예요. 그곳을 가보세요. 그리고 얼만큼 힘든지 얘기하고 잘 들어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심리 상담도 하시고 약물 치료도 받으면서 긴 시간을 들이다 보면 결국은 나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가 감정이 추스려지고 나니까 과거가 그렇게 생각이 잘 나지가 않아요.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해봐, 이런 거 해봐, 뭐 밖에 나가봐, 이런 활동을 해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유들이나 제안들보다는 그렇구나, 그랬구나, 밥은 먹었니? 정도의 안부 인사 그리고 공감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으실 겁니다.